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에 윤석열 총장과 그 밑에 있던 휘하에 있던 검사들이 살아있는 권력을 열심히 잘 수사해라 그 한마디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그렇게 상황을 좀 만들었던 그걸 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아마 그 고영곤도 아마 그런 식으로 수사의 팀을 독려했을 거고 일단 이 검사들 자체가 봤잖아요. 이 수출세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리고 뭐 김건희 건이야 뭐 탈탈탈 털 것도 없고 정말 이게 이 너무 쉬운 수사고 뭐 솔직히 뭐 제가 들어가도만 2, 3일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수사 같은 경우 네. 다 나왔잖아요. 재판 과정에서. 네네. 그럼 그냥 정상적인 초보 수사만 해도 잡을 수 있는 거를 지금 상황에서 위에서 하지 말라고 찍었다고 그게 막히겠냐. 저는 막는 건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막는 것보다는 딴 쪽에 공격을 해가지고 아마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해서 마구잡이로 이제 털고 다니지 않을까 지금 새로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시간을 벌겠죠. 무조건 수사 안 해, 다 중단해, 네. 기소유예 이렇게 갈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 지연을 하겠죠. 자, 그러면 결제 라인을 받지 않고 수사검사가 저 이거 중단하지 말라 그러는데 진행 안 된다고 자기가 어떻게 항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중앙지검장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자일피를 미룰 거고 4차장 검사 바뀌었으니까 자일피를 미룰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물러나는 때까지 물러날 때까지 이제 기다리면 시간을 최대한 버는 것이고 또 다른 작전이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22대 국회 개헌 됩니다. 자, 그럼 특검 추진할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만 잡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또 거부권 행사하자. 이런 계산이 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찰을 어떤 식으로든 누르고 있으면 일선의 수사검사가 있다 하더라도 시간 벌기 하면은 결국에는 마지막 기회가 다시 대통령실로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렇게 시간 버리면은 22대 국회의원들은 바본가요? 6월 달부터 이제 본인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텐데 그 9월 달까지 이 수사 뭉개는 걸 가만히 내버려 두고 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용산에서 쓰는 계획은 이런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거부권 행사 또 해버리면 되잖아요. 거부권 행사 할 수 있잖아요. 200명 넘어야 되는데 200명 네. 못 넘긴다고 하면은 거부권 행사하고 있으면 또 시간 벌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아니 지금 이거를 설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런 작전이 아니고는 이 지금 하는 행태나 내용을 봐서는 설명이 안 돼요. 대통령실에서 무조건 막으면 끝까지 막아보자.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이게 절단이 나는 거죠. 뭐 국정 운영이 없고 협치도 없고 뭐 정치복은 아예 없는 거고요. 오로지 김건희 여사로 향하는 수사는 다 막는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국가 기능이 마비된 거죠. 현실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5월 2일 날 최상병 특검 관련된 내용이 국회에서 이제 이걸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월 7일 날 이게 국회에서 그쪽으로 용산으로 보냈어요. 네. 그러면 15일 이내에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해야 돼서 이걸 21일 날 지금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21일 날 그래서 이걸 뭐 하나 안 해가지고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21일 날 아마도 이제 그쪽에서 뭐 제2요구권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나면 국회 21대 국회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겠죠. 관련해가지고 하겠죠. 예. 만약에 여기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국민들이 진짜 가만히 있지를 않겠죠. 그럼 여론이 엄청나게 더 나빠지겠죠. 엄청나게 나빠지고 나면 그다음에 곧바로 22대 국회가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도 살고 야권들도 전부 다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지금 문제가 돼서 거부권 행사가지고 안 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거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냥 그걸 그대로 넘겨둘 수는 없고 더 세게, 더 강력하게, 더 뭉쳐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든지 말든지 그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표결이 결국은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3분의 2라고 하는 것은 이게 200명을 꼭 의미하는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그 재의결할 때 무기명 투표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도 국민의힘 분위기가 이런데 그렇게 안 될까요? 이번에는 아마 재의결에서 이 통과되기 어려울 거예요. 이번에는 지금 내부 어떻게 단속하고 있냐면은 새 국회면은 한번 논의해보자. 이번까지는 거부해주고 새 국회 때 한번 논의해보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래요 지금? 독소장도 좀 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버는 그런 방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이번에는 그다음에 지금 뭐 공기업 기관장들하고 보셨죠? 몇 개는 거 한 900개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 보내줬죠 그 자리로. 이미 갔고 이제 앞으로도 갈 예정인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계산해 보면 굳이 21대 국회에서 마지막에 최상병 특검법 제2의결을 해서 패스시키자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2대 국회 가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은 격앙돼 있고 이미 지금 국민들이 격앙돼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압박을 엄청나게 받겠죠.
그래도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이에요. 108명 있으니까 자 일단 특검법 발의하잖아요. 그 패스트 트랙 안 태워도 됩니까? 태워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 행사했다. 그러면 그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180일. 6개월. 가지 않습니까? 그 사이 정치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시간 벌면 무조건 우리는 버틸 수 있지. 지금 한 발자국이라도 들어오게 하는 순간 끝이다. 이런 계산이 있을 수 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간다고 단정하는 건 아니고요. 네. 상황을 보면 그런 계산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항하는 또는 대응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국회만 믿고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싸우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국면과 상황은 기초적인 것조차도 용산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국민들은 어떤 판단과 선택을 해야 하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그러니까 던지는 이거는 뭐 단순한 건데 용산 쪽에서는 어쨌든 개원하면은 특검도 여러 가지 올라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럼 패스트트랙 가면 다 6개월 뒤에요. 그러니까 6개월이라는 시간을 벌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 말은 민주당이나 야권들이 그렇게 그냥 무조건 팩트에 올릴 정도로 하겠느냐. 패스트트랙 올리는 게 어떤 선진화법에서는 가장 그 패스트가 패스트잖아요. 빠른 절차가 6개월이다 보니까 그럼 6개월 시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뭐 하느냐? 조국 구속시키고 이재명 구속시키고 승부를 건다. 요렇게 딱 전략 나오는 거예요. 아 조국 대표가 아직 그 대법원 그게 남아 있으니까. 그 전에 승부 걸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쉽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네. 이 상황이 우리가 보면 이게 뭐 수가 이런 하책을 쓰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배우자를 위해서 검찰 인사를 다 해가지고 수사 라인을 교체하는 일이 아니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사실인데 네. 탄핵을 위해서 야당이 수를 쓴다 이게 아니고요. 이 수법 자체가 너무나 하지하책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왜 이럴까 다시 질문을 던져보면 계속 거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나라가 어떻게 가든 거부하고 그래서 국회도 역시 108명을 국민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설득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로 얕잡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탄핵이라고 한 얘기를 이제 공개적으로 아주 그냥 당당하게 사람들이 그냥 정확하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도 그동안에는 뭐 특검법에 대해서 뭐 거부해야 된다는 식으로도 말을 하던 이제는 어제 페북에서 그랬죠. 그렇게도 2016년에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랄것만 T 익스프레스를 탄다. T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건 탄핵을 지금 의미하는 거라고 해석이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네 목숨줄은 우리가 쥐고 있어. 이렇게 사실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라도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의힘 사람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 사람들 다 설득해가지고 우리 다 같이 움직입시다. 이거 지금 이제 안 됩니다. 이 정권은. 이렇게 전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도 정치력을 발휘해서 당연히 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뭐 지금 유튜브 저희 뭐 보수 채널도 제가 이제 모니터링 보는 거는 네. 그쪽에서도 사실은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서 탄핵 정국을 오히려 부추기는 꼴이 됐다라고 또 얘기 나오는 정도로 지금 또 뭐 이번 뭐 그 마침 오늘 그 여론조사 또 결과도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그 수수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 뭐 여론조사를 한 언론에서 지금 진행했습니다. 거기에서 또 보면 눈여겨볼 만한 것이 보수 텃밭인 대구경 TK에서도 신뢰하지 않는다가 50% 넘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뭘 신뢰하지 않아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이걸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수사를 잘 못할 것이다. 라는 수사 의혹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연령대별로도 봤을 때도 원래 보통 70대 연령이 높으신 분들 보수적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분들마저도 48.7%가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네.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그러니까 되면은 법야권에서 어떠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뭐 좀 신뢰하지 못하는 신통치 않은 어떤 이제 행보를 보인다면 뭐 박근혜 정부 탄핵 과정 때처럼 또다시 우리 국민들이 촛불 집회라든지 또 탄핵 정국으로 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특검이라고 하는 건 저는 그렇게 두 분처럼 우리 전 대표나 전 대표 말처럼 특히 저는 그렇게 막 그렇게까지 되도록 국민들이 가만히 놔두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특검은 도입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특검하는 과정 중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해서 특검이 되고 나면은 대통령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사실은 저는 몰아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탄핵이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렇게 예상을 했죠.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검찰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하고 나서 그 검찰 인사의 목적이 뭔지를 확인하고 나니까 그게 네. 아니라고 이제 오는 거고요.
지금까지 탄핵이라는 것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하나로서 절차를 밟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럼 네. 탄핵 아니면 특검으로 가면 된다 이랬잖아요. 특검으로 저는 못 간다는 쪽으로 이제 점점점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이 정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우리 수도 없이 비판을 하고 있고 그 비판의 핵심적 내용은 뭐예요? 나라를 좀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국정에 좀 책임도 지고 정치도 좀 제대로 해달라 이런 요구인데 그걸 도무지 실행을 하지 않으니까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이 결국 국회가 강제해서 뭔가의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특검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지금.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미 먼저 탄핵 이야기를 내놓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특검을 통해서 정리될 국민이 아니라고 국회의원들이 그렇죠. 본능적으로 알고 국민들도 그러면 아예 탄핵을 공론화시켜서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정권 심판을 했다. 총선 민심을 반영해라.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상식 수준의 우리 생각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특검을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탄핵 이야기가 함께 해야 된다. 국민도 탄핵을 하장을 공론화하자. 그래서 지금 이제 탄핵 이야기가 본물 쏟아지듯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것을 그냥 계속 논의해봐야 돼요. 저는 이준석 대표는 사실 믿지는 않아요. 그분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사실 약간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준석 대표를 특별히 믿는다는 건 아닌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탄핵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오히려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고 스스로가 지금 무덤을 파고 있다는 식으로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준석 대표 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보수에서는 아직 윤석열 아직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아니에요. 이건 윤석 대표는 나한테 빨리 권한을 줘라. 안 주면 진짜 탄핵당한다. 이런 정치적인 딜인 거고 보수는 지금 거기까지 가지 않았고 네. 저는 약간 이화영 지사의 이 선고가 제일 이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선고를 미뤄야 돼요. 이 협박 회유 문제의 진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미뤄야 되는데 지금 판사가 전혀 안 통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억지로 협박 회유의 그 가능성이 높은데도 그 이화영의 협박과 회유된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때리고 이재명 대표 수사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그건 진짜 이 탄핵을 공개 선언하고 전면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검찰 인사를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 국가가 얼마나 무기력한다 또는 야당이든 또 국민이든 무기력한가 하면요. 이게 인사의 목적이 정확하게 김건희 여사의 방탄이었잖아요. 네. 하루 정도 그렇게 갔다가 보수 언론도 도저히 이것은 이제 막을 수가 없으니까 네. 설명이 안 되는 인사였잖아요. 근데 이랬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하느냐, 야당이 어떻게 하느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조차도 이것이 아닌 줄 뻔히 알면서도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원래 우리가 국가를 만들고 대통령이라는 일종의 권한 위임 체계에서 대통령 인사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쓰이도록 하는 것이 맞나라는 근본적 질문이 나오잖아요. 내 마누라 무슨 문제 있으니까 내 가진 권한 가지고 인사해서 이 사람 수사하려는 사람 다 잘라버려. 아니 이게 가능하냐고요.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어떤 기관장이 이런 방식으로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하면 용납이 되냐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용납이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사법고시 출신 검사, 판사, 변호사 출신들 다 모여놓고 이게 이렇게 해도 된다? 네. 그러면 차라리 거기에서 동의를 해달라고요. 우리 사회에서 권한을 가진 자는 그 권한이 위임된 권한으로서 엄격한 기준과 그리고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자기 필요해서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제도를 바꿔야 되죠. 그것이 아닌데 이걸 임의대로 행사했는데 아무렇게도 이것을 제재하거나 통제할 길이 없어요. 네. 그냥 쳐다보고 있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탄핵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장 이제 법무장관이죠. 법무장관은 바로 탄핵해야죠. 이제 국회 열리면은. 네. 그럼 뭐 검찰청법에서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거를 어겼고 그거를 문제제기 처음 했던 게 윤석열 윤전 아닙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이죠. 일단은 뭐 법무장관 탄핵에 들어가면은 사실상 탄핵 정도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사실 그때 윤석열 총장 당시에는 그 문제 제기도 사실은 틀린 거였어요. 틀린 그 문제겠죠. 당시에 뭐 법무부 장관이 이리 다 와라 저리 와라 막 네, 이러는 막 거잖아요. 네. 서로 협의하려고 네. 계속 했는데 그쪽에서 사실은 일부러 도망다니면서 피해 다닌 거고. 아닌 것처럼 이번에는 거고. 협의하자고 그런 거를 날려버렸기 네. 때문에 그러면 6월 국회의원 되자마자 법무장관 탄핵에 들어가면은 뭐 사실상 이제 탄핵 싸움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유 정말 사법 사유화가 너무 심하다. 이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탄핵 사유인데 사법 사유화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제 인정받기가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또 좀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애매한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아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